라리가 끝났고 이제 뭐 세리에, 분데스리가, 뭐 빅리그들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 유로파 컨퍼런스 결승 정도만 남겨져 있는데 그러면은 뭐가 오냐? A 매치가 옵니다. 그래서 아직 저와 이명철의 시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유럽에 이제 또 A 매치를 중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챔스도 어쨌든 결승 관련해서 전후로 전 또 프리뷰도 아, 들어가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아 맞아 그 프리뷰 쇼가 또 있더만. 이명철 쇼. 이명철 네. 쇼. 네,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A 매치. 자, 6월 A 매치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색깔이 이번에는 좀 많이 들어간 명단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돼가지고 이번 명단 발표에 사실 많은 분들이 누가 최초로 뽑힐지 그리고 이제 부상이 있는 김영권 선수 같은 케이스, 정우영 선수 같은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이 둘을 대체할 선수는 누가 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잖아요. 그러니까 3월 A 매치 같은 경우는 이거는 클린스만 감독의 의중이 들어갔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때는 그냥 이전에 벤투 감독이 있었던 그치. 체제를 일단 이어받아서 선수들과의 어떤 대면, 첫 대면과 그치. 선수들의 어떤 폼이 어떤지를 먼저 한번 체험해보는 것. 그렇죠. 이 부분에 의의가 있었죠. 근데 6월 A 매치 같은 경우는 클린스만이 직접 K리그 경기를 보러 캐리가 많이 다니고 보러 다녔어. 아, 그리고 그 네. 오연규 선수 보러 셀틱 경기 때도 왔었어요. 아, 유럽도 한번 돌았죠. 그리고 네. 이제 그 코치들도 박지수 선수 포르티모네세 체크하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클린스만 사단이 직접 이 명단에 들어와 있는 선수들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해서 뽑았다. 진짜 클린스만호의 진정한 첫 번째 소집이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아시안컵하고의 그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되죠? 네,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의 이제 대표팀 명단은 역시 뽑히는 것 자체에 의의가 좀 있다. 네, 라고도 전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거는 김민재 선수는 기초군사훈련 때문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영권 선수도 햄스트링 부상이 있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기존의 발탁을 또 쟀었던 조유민이나 김문환 같은 선수들도 부상이 있어서 지금 제외가 된 상태고 추가적으로 정우영 선수도 시즌 끝나고 수술받는 바람에 명단에 포함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상자들이나 지금 김민재 선수 같은 케이스들이 있어서 기존 대표팀 명단하고 약간 좀 달라진 그런 명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지난 3월에 부상으로 제외됐었던 황희찬 선수 발탁 그리고 안현범, 박용우, 홍현석은 이번 소집으로 인해서 첫 번째 태극마크를 좀 달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일 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안 중에 하나인데 손준호 선수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준호 선수 발탁 이유에 대해서 이제 기자분들 질문한 걸 보니까 우리가 손준호 선수를 생각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손준호 선수한테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느낌도 이거는 준 거잖아요. 저는 이거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협회 차원에서는 뭐 100%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만약에 손준호 선수 상황이 해결이 안 되면 다음 주 소집할 때 그러니까 다음 주거든요. 선수단 들어오는 게 왜냐면 어제 주말에 이제 리그 경기가 있으니까 그때 명단이 바뀔 가능성도 존재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체 발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손준호 선수가 원래 기존에도 대표팀에 꾸준히 뽑혔던 선수이기 때문에 월드컵에도 갔고. 그리고 박지수 선수는 스트링가라 코치가 직접 포르티모네스에 가서 체크를 하고 왔다고 하고 정우영 선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김천 상무 경기도 잘 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원주 선수가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실 포지션별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쭉쭉 보면은 골키퍼는 뭐 이 3인 체제로 좀 고정이 계속 되지 않을까. 김승규, 조현우, 송범근. 근데 송범근 선수가 어쨌든 이제 전북 떠나서 쇼남 벨마레 지금 가게 됐는데 쇼남 벨마레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팀이 안 좋구나. J리그 1 18개 팀 중에 16위고요. 송범근 선수도 13경기 24실점, 경기당 2점대 조금 안 되는 실점률이긴 한데 뭐 실망스러운 지표지만 저는 거듭 항상 얘기하고 있듯이 동나이대 송범근 선수 넘는 골키퍼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수가 있었다면 송범근이 연령별 대표팀에서 늘 주전을 차지하진 않았겠죠.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었던 거는 송범근 선수 이제 뭐 옛날 기억이긴 하지만 송범근 선수랑 같이 소집됐었던 게 뭐 안준수, 맞아요. 안찬기 그리고 이광현 선수도 잠깐 왔었고 그리고 뭐 허자웅 이 선수들이 왔었어요 저희 팀에는. 근데 그냥 제 감상으로 범근이가 후방에 있는 거에 대한 안정감은 대단했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느껴서 내부적으로는 특히 훈련 때의 모습들도 많이 체크를 또 하니까. 전 그래서 차기 대한민국 수문장은 송범근 선수가 될 가능성이 좀 유력하잖아요. 왜냐면 조현우 선수도 나이가 있는 상황이고 김승규 선수 마찬가지고. 골키퍼는 아마 뭐 큰 이견 없이 3명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수비가 이제 주전자가 2명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민재, 김영권 이제 2명이 빠졌는데 아마 주전으로 발돋움할 거는 저는 박지수, 권경원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이 두 선수. 일단 박지수가 지금 유럽 무대에서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왼발 센터백에 대해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기존의 벤투 감독처럼 어쨌든 쓰는 것을 우선시한다면 권경원 선수가 당연히 지금 김영건이 빠져있는 상황에서는 우선순위인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김주동 선수가 이번에 발탁이 됐잖아요. 올 시즌에 되게 폼이 올라왔어요. FC 서울에서 저 약간 스텝업한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서울에서는 이한범도 굉장히 잘하지만 이한범, 그렇죠. 이한범 되게 마음에 들어하거든요. 네. 근데 이한범도 잘하지만 김주성은 또 왼발의 메리트가 있고 네. 패스 능력, 수비 능력이 덕현이 형 말씀처럼 확실히 좀 더 안정감을 갖게 된 시즌이 전 올 시즌이라고 봐요. 김주성 우리 팀 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는 더 어릴 때야 지금보다. 그쵸. 더 어릴 때인데 같이 가진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그 코치님들이 얘기하는 게 얘는 일단 어리고 볼도 잘 차는데 왼발 센터백으로서 메리트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철이가 얘기한 딱 그 부분이죠. 네. 아마 클린스만 감독도 그 왼발 센터백 메리트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네. 김영건 선수가 지금 못 나오는 상황에서 이럴 때 김주성 선수도 기회가 좀 왔습니다. 그리고 풀백 라인은 아마 좌측에 김진수, 우측에 서령우가 될 겁니다. 서령우가 이제 우측으로 나오잖아요. 요즘에 지금. 울산에서도 이제 김태환 선수하고의 경쟁을 좀 우위를 점하고 있죠. 예. 오히려 김태환 선수가 약간 밀렸고 서령우가 울산의 오른쪽 풀백 주전인데 되게 잘해요. 수비 안정감도 올라왔고 볼음반, 크로스 이런 부분에서의 공격적인 능력은 원래도 좋았던 선수인데 네. 올 시즌이 제가 보기엔 서령우 선수도 더 성장을 한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령우 선수랑 마팔이에요? 그쵸. 친할 텐데. 저 얼마 전에 울산 촬영 가서 보고 그러니까,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올대였으니까. 그럼 또 네. 이제 조규성 선수 월드컵 딱 뜨는 것처럼 이번에 서령우 선수도 A매치 딱 되고 인스타 팔로우 급등하고 이러면은 형이랑 이제 바로 외면하고. 영우 사실 3월에도 이제 대체 발탁으로 들어갔었죠. 아 그러긴 했었죠. 네. 예,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냥 발탁이 된 그냥 거고 아예 처음 발표될 때부터 지금 나왔으니까. 서령우 인스타 팔로워가 6.2만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선수는 조규성 선수가 아직 안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주 왜, 다행이도. 왜요? 아주 다행이도. 오.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PC방에서 본 게 마지막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네. 저번 주에 보고 왔습니다. 아, 저번 주군요. 네, 어. 저번 주에 보고 왔는데. 자, 서령우 지금 6.2만이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A매치 데뷔전 때 뭐 예를 들어 네. 교체로 들어가는 선발 이렇게 딱 나온다? 잘생겼어. 그러면 10만 넘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발탁이 중요한 것보다는 결국 출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중계 화면에 어떻게 잡히냐가 중요해요. 근데 맞아, 이미 맞아. 서령우는 K리그에서 슈퍼스타란 말이야. 엄청난 스타죠. 울산이 요즘에 이제 뭐 축구도 잘하니까 관중들이 정말 많이 오시는데 서령우 선수 개인 팬 진짜 많습니다. 많죠.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서령우 선수도 어쨌든 저랑 팀도 같이 있었고 되게 옛날에도 수집이 됐었거든요. 이 선수가 되게 포지션을 많이 뛰었어요. 우측 풀백 그리고 우측 윙으로도 뛰었었고 좌측 풀백으로도 갔었잖아요. 근데 사실 벤투 감독 체제에서는 이 선수가 잘하는 건 알고 있지만 벤투 자체가 역발 풀백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강상우 선수가 발탁은 됐지만 그래도 많이 쓰이진 않았죠. 중용받진 네. 않았죠. 그래서 네. 서령우가 이제는 우측으로 왔기 때문에 좌측에 김진수, 우측에 서령우 어떻게 보면 우측 풀백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또 등장이 아닌가. 이 선수가 98년생이라서 네.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 저는 네. 이제 커리어가 시작된 거라고 봐요. 울산에서도 계속 오른쪽으로 잘해줄 것 같고 뭐 이제 김천상무 합격도 했다는 얘기가 좀 있긴 하지만 맞아요. 그리고 네. 대표팀에서의 커리어는 전 진짜 시작이다. 우리 그 나라의 어떤 풀백층을 봤을 때 서령우 선수는 앞으로 되게 좀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새로운 이 여성 팬들의 유입을 서령우가 만들어낼 수 있다. 가능성 크죠. 네. 자 그리고 미드필더는 뭐 기존에 뽑히던 주전조는 다 왔습니다. 손흥민, 뭐 황희찬 다 미드필더로 이제 분류를 그쵸. 하니까.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얼마 전에 인스타를 통해서 그동안 한 시즌 동안 또 응원해준 한국 팬들에게 굉장히 고맙다. 네. 그리고 사실 좀 힘든 시즌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6월 A매치가 있으니까 잘 준비하겠다고 본인이 각오를 좀 다졌죠. 한 시즌에 소회를 좀 SNS를 통해서 얘기를 해줬고 황희찬 선수는 말씀드렸듯이 3월 때는 이제 부상으로 소집이 되지 못했었고 크리스만 체제에서 이제 첫 번째 네. 소집인데 제일 기대되는 선수 중에 하나는 결국 나상호다. 와, 진짜 미쳤어요. K리그 지금 최고의 선수. 진짜 최고의 크랙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이 뛰고 활동량, 수비적인 거에 도움이 된다. 지금은 슈팅이면 슈팅, 드리블이면 드리블, 온더볼, 오프더볼 이게 모자란 게 없어요. 그 광주전에 교체 출전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골 넣었던 거 있잖아요. 그때 슈팅 동작들 보면 그냥 이제 물 올랐구나. 딱 그 느낌이 그냥 들어요. 친정팀 상대로 또. 그쵸 사실 그렇게. 그때 친정팀이니까. 네. 그래서 국내에서 제일 기대되는 게 나상호면 해외에서는 사실 이강인 선수가 역시 네. 역시는 역시죠. 이강인도 그렇고 이재성도 그렇고 커리어 하이예요. 그래 이재성 진짜. 34경기 골 미쳤지. 7개 도움 4개야. 네. 그리고 그 마지막 도르트문트전에서 그래. 네. 이재성 선수 그리고 올 시즌 공 안 뺏겨요. 음. 이강인도 공 안 뺏기고 우리 도살, 미드필더 좋아. 이강인 오늘 어시했어. 그래야 맞네. 그러니까. 66. 또 한 명 있어요. 황인범. 황인범. 미친 존재감. 올림피아코스 중원 핵심. 이제 엊그제 대전 갔죠? 네. 황인범 선수 대전 가서 이제 그 콜리더 그거 하느라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대전의 자랑. 지금 이 미드필더 코어라인이 엄청 탄탄하죠. 역대급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나이가 참 좋다고 보는 게 이재성 92죠. 황인범 다 4살 터울인가 그렇다. 96 그리고 이강인이 01. 그래. 그래서 이 딱딱딱 그 베테랑과 어린 선수들 간의 그러니까 이강인은 근데 커리어는 거의 베테랑인데 그렇죠. 나이 조합이 너무 좋지 네 않나. 맞아요. 4살 차? 궁합?
아, 궁합도 안 보죠. 예. 네, 둘이 몇 궁합도 살 안 보죠. 차이요? 저 6살 차이. 아, 아니구나. 이거는 봐야 돼. 되는구나. 그 이름 이거 그 궁합 체크해보고 그랬어요. 예. 황덕현, 이명차 해서. 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온 선수들이 예.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뭐 손준호 선수 아까 얘기했었고 그리고 원두재, 박용우 여기 이제 홍현석 선수가 들어왔는데 사실 이제 박용우 선수 얘기는 저희가 이제 최초 발탁 선수는 그렇죠. 이제 조금 뒤에 홍현석과 같이 다루도록 하고 원두재 선수가 사실 최근 폼이 썩 좋진 않아요. 그 안산이랑 김천 경기를 클린스만 감독이 보러 갔어요. 근데 그 경기에서도 원두재 선수가 썩 잘하지 못해서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었던 삼선 센터백 다 커버할 수 있고 정말 우리 영상도 찍었었어 원두재. 아 맞아, 맞다. 맞아. 그때 이동준 저희도 잘 선수랑 나왔어요. 세 명이서 와서. 아니 그것도 있고 이제 아. 따로 원두재 아, 스페셜처럼 그랬어? 하나 뽑았었던 거. 우리 그때 캐릭 영상 쓸 수 있을 때 그때 뽑았었는데 원두재 선수가 좀 폼을 빨리 회복해가지고 삼선에 또 좋은 대안이 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원두재 선수랑도 친할 맞죠. 텐데. 아 그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울산 그 왔잖아요. 아니 근데 원두재 선수는 막 저런 얘기 안 해줬어요. 서령우 선수 때 얘기. 뭐요? 뭐 얼빠 양상 가는 올바 양산이 안 되니까 하려고. 얘기를 안 하지. 키가 크잖아요. 키만 크잖아. 얼마나 다부진데. 재밌잖아요. 든든하잖아. 그리고 말 잘하더만. 재밌고, 맞아. 주제는 야부리로 가야 돼. 그래요? 네, 주제는 야부리로 가야 돼. 주제 미안하다. 근데 야부리로 가야 돼. 팔로워 늘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원두재 선수도 되게 유니크한 스타일이 가졌잖아요. 센터백과 수비형 맞아요. 조류가 모두 가능한 선수. 그렇지. 이런 유형 대표팀에 되게 필요합니다. 네. 원두재 선수 진짜 좀 자신감을 한껏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우리 손준호 선수의 이슈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될지 예, 좀 걱정이 되고 공격수는 지금 오영규, 조규성, 황의조 3명인데 오영규가 제일 앞서 있죠. 아무래도 오영규가 미친 폼이죠 지금 셀틱에서. 또 이제 셀틱 중계를 맞네. 형성했으니까 하반기 동안에 이미 유럽 무대에 대한 적응을 마쳤고 그 셀틱 분위기에 굉장히 잘 녹아들었더라고요. 네,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공격진은 어쨌든 저는 오영규가 제일 넘버 원이고 조규성 선수도 정말 내려왔다가 울산전에 그 득점하면서 어쨌든 부상 회복한 네.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끌어올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황의조 선수랑 아마 조규성이 이제 그 다음 경쟁 체제에 좀 돌입하지 않을까. 오영규가 최고네 지금. 네. 가장 어린데. 물론 폼으로선 그렇지만 네. 또 클린스만의 우선순위 어떨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제 감독 스타일이라는 게 또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세 명이 어쨌든 일단 고정이 됐습니다. 지금 뽑힐 만한 이 세 명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 최초 발탁 선수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지방의 촬영이랑 네. 그리고 이제 전주 내려갔다가 이제 선수들 좀 보고 오고 했는데 선수들 사이에서 이 선수는 한 번쯤 대표팀 갈만하지 않나? 사실상 대표팀 기량이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박용우래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저는 기량적으로 의심 전혀 없고 올 시즌 K리그 볼란치 중에서는 제일 폼 좋지 않나? 패스, 이거 전환, 의심 킥이 되게 없을걸요? 좋죠. 네, 의심 없을 거고 개인적으로는 박용우 선수랑 이규성 선수가 합도 좋고 같이 뽑히면 어땠을까 하긴 했는데 워낙에 이제 박용우보다 한 칸, 뭐 반칸 위에 뛰는 선수들이 너무 뭐 황인범,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규성 선수를 뽑히지 못했죠. 네. 그래서 박용우 선수는 지금 손준호 선수 약간 불투명하고 네. 정우영 선수가 부상이기 때문에 저는 삼선 라인에서 기회를 받을 공사는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원래 자신이 운영하는 팀에 전통적으로 좀 기술적인 삼선 미드필더들을 많이 중용을 하거든요. 예전에 대표팀 때도 그랬고. 그렇죠. 박용우 선수도 그 기술적인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에요. 네. 패스 굉장히 잘 주고 그 볼의 리치가 굉장히 뛰어나. 볼의 그 어떤 패스 구질이 굉장히 뛰어난 유형의 선수. 사이즈도 좋아. 사이즈도 맞아요. 좋지. 박용우. 네. 그래서 아마 대표팀에서 저는 기회 한 번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현범. 안현범은 좀 늦게 뽑힌 게 아닌가. 안현범 그래서 어제 국대 클린스만호에 처음 뽑힌 게 아니고 아예 국대도 한 경기 안 뛰었네. 뭐지 하는 느낌이 안현범입니다. 그러니까 안현범은 사실 이 백스리에 되게 공격적인 그쵸. 역할을 맡아주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근데 이 선수가 또 백포 경험이 없는 거 아닙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그리고 예전에 이제 최은경 감독 체제에서 백포 라인에 풀백 서본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윙백 쪽에 치중이 더 돼 있긴 해요. 측면 공격수로 이제 그 루키 때 시작을 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안현범 선수도 아까 박용우 선수 얘기했었던 것처럼 선수들 뽑히지 않은 게 의문이다. 항상 기량은 국대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단순 치달했을 때 이거 못 쫓아간다 싶은 거 안현범. 맞아요. 옛날에 뭐 황일수 선수도 물론 있고. 제주 황일수 진짜 예. 미쳤지. 그랬긴 했지만 어쨌든 안현범도 아주 대단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선수고 네. 이기재도 그렇고 안현범도 그렇고 약간은 사실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봤을 때 지금 소속팀에서 어디에서 뛰는지랑 별개로 약간 백스리에 윙백이 어울리는 유형이긴 더 하거든요. 어울리지.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안현범과 이기재가 다 말타게 됐다. 백포에서 쓸 수도 있겠지만 3백. 혹시 경기 중 백스리를 쓰면서 이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시도가 있을까도 한번 들여다볼 만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안현범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기복도
크게 없었고 꾸준한 폼을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 소속팀에서 보여줬었던 그 드리블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이 대표팀에서도 나올 수 있을지가 맞아요. 좀 기대가 된다. 마지막 홍현석. 홍현석 선수는 형철이가 또 올 시즌에 중계를 했거든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이제 힌트가 뜰 때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 그러면서 리그 경기도 좀 봤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경기에서 봤을 때 홍현석 선수가 확실히 기술이 좋고 도전적인 패스를 잘 넣어주는 선수예요. 우리 대표팀이 이제 미드필더 경쟁이 좀 치열한데 그래도 홍현석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가치가 있는 부분은 전진 패스와 어떤 과감한 패스들 그로 인해서 연결고 역할을 해줄 때 홍현석 선수가 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역시 좀 기대가 되는 선수고요. 이 홍현석 선수가 시야가 넓은데 판단이 굉장히 빨라서 볼 템포를 살리면서 이제 들어가는 패스들이 좀 잘 넣어주거든요. 이런 부분들 특히 왼발의 옵션까지 아마 동료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제 홍현석 선수도 본격적으로 대표팀에서의 커리어가 시작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지금 뭐 리그 스탯도 좋고 컨퍼런스 경기도 올 시즌 많이 뛰었어요. 12경기 뛰었거든요. 그리고 히트맵을 보니까 좌우 측면 다 소화를 했더라고요. 올 시즌 기준으로 뭐 세트피스도 처리를 했고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 국내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서 이 선수 한번 뽑으면 어땠을까 하는 선수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아 전체적으로 선수 풀 넓게 잡고서 잘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주민기 선수처럼 아쉬워요. 올 시즌도 폼이 굉장히 좋은데 국가대표에 이번에도 안 뽑히네 하는 선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안 뽑힌 선수 중에 제일 아쉬운 선수 개인적으로 주민규입니다. 주민규.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좀 아쉬운 선수들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팀 그러니까 뭐 다시 온 거죠 울산으로. 새로 우선이죠. 울산 온 건 아니니까. 다시 가서도 이렇게 잘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 쉽지 않지. 지난 시즌 제주 막판에 못 뛰기도 했었는데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보면은 결국 지금 이번에 대표팀에 발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민규 선수 할 건 다 했거든요. 일단 리그 선두팀에 갔죠. 그 그래. 선두팀에 지금 승점차가 꽤 큽니다. 울산이 되게 잘 나가고 그러니까 있고 2위 그룹이랑 아래 그룹은 촘촘한데 울산은 약간 다른 쪽에서 노는 느낌이란 말이야. 거기서 주민규 선수가 해주고 있는 지분도 굉장히 크고 스탯도 좋아요. 사실 우리나라 K리그 1 팀들의 공격수 풀을 봤을 때 마틴 아담 정도 되는 클래스의 선수와 주전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선수는 주민규 외에는 제가 볼 때 좀 없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쉽지 않지. 진짜 주민규 선수가 아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안 뽑힌 거에 대해서 선수 본인도 좀 속상함이 있을 수 있고 지켜보는 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쨌든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테스트할 기회가 있을 아 진짜 것 한번 같긴 보고는 해요. 싶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지금 이제 조규성, 황의조, 오연규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나이는 아무래도 주민규 선수가 좀 맞죠.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있어요. 왜냐면 나랑 동갑이야. 네, 이게 물론 이제 주민규 선수 나이 때에 뭐 이기재 선수처럼 다른 포지션에 발탁된 선수들이 있는데 공격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기존 풀보다 주민규 선수가 좀 더 나이가 많은 부분이 경쟁에 있어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가 하나 좀 꼽자면 뽑힌 선수들보다 주민규가 약간 아쉽다고 보이는 부분은 속도예요. 왜냐면 주민규 선수 미드필더 출신이라서 연계 잘합니다. 그래 중립 출신이란 말이야. 고향 옛날에 고향 하이 FC에서 뛸 때. 맞아. 그 울산 경기 보면 마틴 아담이 원터치 연계 되게 잘하고 주민규 선수가 뭐 원터치 연계는 아담이 좀 더 잘한다는 느낌이긴 하지만 본인도 연계를 꽤 잘해요. 등지고 아니 전북전에서도 마티아가 뭐 거의 뭐 벤제마처럼 하더만. 그래. 그건 뭐 아담이 잘하는 거고 주민규도 연계 능력이 괜찮습니다. 근데 주민규에게 딱 하나 아쉬운 거는 개인적으로는 속도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클린스만 감독이 공격수를 어떻게 쓸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공격수에게 요구한다고 했을 때 주민규 선수의 약간 그 느린 발이 아마 클린스만 감독이 보기에는 스타일상 조금 안 맞는다고 느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팬분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까지 할 거 다 해주고 그치. 연계, 스탯 다 쌓아줬는데 발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도 팬들도 느끼는 속상함이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뽑히지 않았지만 울산에서 주민규 선수가 지금의 활약을 그대로 좀 이어가 준다면 남아있는 A매치 기간 때는 아시안컵을 앞두고 주민규 선수는 또 테스트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주민규 선수가 이 이후에 A매치 일정 때는 뽑힐 가능성이 저는 좀 있을 거라고 일단은 보고 그런 활약을 이제 소속팀에서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아닐까. 저는 뭐 형철이가 여러 가지 이유 쭉 얘기했잖아요. 저는 단순해요. 이렇게 박스 안쪽에서 어떤 상황이든 골 넣을 수 있는 공격수 보고 싶어요. 귀하죠. 그러니까. 진짜 귀해. 네. 그동안 이제 K리그에서 잘했지만 이상하게 대표팀 운이 없었던 선수들이 꽤 있었어요. 뭐 많은 분 선수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주민규 선수 좀 그래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시안컵을 앞두고 월드컵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니까. 테스트를 좀 하진 않을까. 그래서 아시안컵을 앞두고는 우리가 꼭 테스트를 해봐야 될 자원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번에 못 뽑힌 게 제일 아쉽니다. 자 어쨌든 이제 또 남미팀과 이제 2연전 그렇죠. 평가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대표팀 잘 또 테스트하고 좋은 성적도 냈으면 좋겠습니다.